새벽 5시예요. 이영훈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알람 시계보다 먼저 눈을 뜨는군요. 창밖으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도시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정갈한 수트를 차려입었습니다. 서울 벨리나 호텔. 전국의 25개의 호텔 체인을 거느린 그에게 이곳은 특별했죠. 처음 세운 호텔이자 지금의 제국을 일구는 시작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로비에서 처음 은정의 손을 잡았던 그날의 기억.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어요. 벨리나 호텔 로비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간직한 채 현대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영훈은 이 로비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직원들은 이미 그의 이 습관을 알기에 누구도 말을 걸지 않고 공손히 인사만 건넵니다. 로비 안쪽 벨리나 커피숍에서 이영훈은 아침마다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고풍스러운 테이블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의 작은 낙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생겨난 변화들을 담담히 바라보며 커피를 음미합니다. 사람들은 이영훈을 볼 때마다 놀라워했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아직도 일에 매달리는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영훈에게 이 호텔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첫사랑 은정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라는 사실을요. 호텔 구석구석을 묵묵히 청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여성이 유독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그녀의 모습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김유현, 30살의 청소부. 그저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이영훈의 시선이 저절로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님이 떨어뜨린 스카프를 주우려 몸을 숙인 유현의 모습이 영훈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머리에 꽂힌 작은 머리핀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영훈의 호흡이 멈췄죠. 그 핀은 25년 전 은정에게 특별히 디자인해 선물했던 단 하나뿐인 맞춤 핀이었어요.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은정의 환한 웃음,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우리 아이가 있다면 이 핀을 달아줄 거야. 그녀의 말이 다시 가슴을 울립니다. 이영훈은 커피잔을 꼭 쥐었어요. 가슴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유현은 모른 채 일상적인 업무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영훈의 세계는 이미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그 특별한 디자인의 핀은 분명 자신이 은정에게 선물한 그것이었어요.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이영훈은 유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이영훈은 유연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 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연의 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죠. 유연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말이 없고 성실했어요. 다른 청소부들과도 크게 어울리지 않았죠. 머리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손짓, 걸음걸이,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은정을 닮아 있었습니다. 영훈은 결국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벨리나 호텔 청소부 중에 김유현이라는 직원이 있나? 그녀의 신상에 대해 조용히 알아봐 주시게.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네.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지시는 언제나 철저히 이행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영훈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죠.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영훈 씨,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둘 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당신의 꿈을 응원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은정의 글씨체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25년 전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영훈에게 갑작스러운 그녀의 임신 소식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그는 선택했어요. 꿈과 미래를. 그리고 은정은 떠났습니다. 이영훈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 별들 사이에 은정도 있을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후회는 항상 뒤늦게 찾아오는 법이죠. 이제 그의 제국은 완성되었지만 정작 그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김 의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영훈은 긴장된 손길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죠. 이름 김유현, 나이 30살, 생모 김은정 사망, 생부 불명, 출생지 부산, 학력 고등학교 졸업, 특이사항 어머니 사망 후 대학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청소 일을 시작함. 이영훈의 손이 떨렸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유현은 김은정의 외동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 은정이 떠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영훈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25년의 공백, 그 세월 동안 그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영훈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이영훈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25년간 자신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벨리나 호텔 로비에서 유연을 발견했을 때 영훈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저 머리핀, 어떻게 전해졌을까? 은정이 직접 전해준 걸까? 아니면 유품으로 남겨둔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한편 벨리나 호텔의 또 다른 곳에서는 음모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영훈의 사촌 동생 이영석 58은 몇몇 임원들과 비밀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형님이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죠. 영석의 말에 임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게 영석은 오래전부터 차기 회장으로 점 찍어둔 인물이었습니다. 더 차갑고 더 냉철한 그의 경영 방식이 회사에 더 이익이 될 거라 생각했죠. 다음 주 이사회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해요. 영석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많은 이사들의 지지를 확보했고 영훈이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이영훈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생겼다는 사실을요. 이틀 후 영훈은 유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비서에게 연락했어요. 청소부 김유현 씨를 내 사무실로 보내주게.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들어오세요. 유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였고 여전히 그 머리핀을 꽂고 있었어요. 불러주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회장님.
네, 앉으세요, 유현 씨. 유현은 어색하게 소파에 걸터 앉았어요. 회장이 자신을 직접 부른 이유를 몰라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 머리핀이 참 특별해 보이네요. 영훈의 말에 유현은 놀란 듯 손을 들어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어요. 네, 제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던 것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영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어요. 혹시 네 어머니 이름이 김은정 맞습니까? 유현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했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이영훈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영석이 서류를 들고 성큼 들어왔어요. 형님, 급한 서류가 있어서. 오, 죄송합니다. 바쁘신가요? 영석의 눈이 유현과 영훈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뭔가 특별한 상황임을 감지했어요. 아니, 이제 끝났어. 유현 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유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영석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물었죠. 청소 직원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업무상 이야기야. 내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게. 영훈의 날카로운 반응에 영석은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는 형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유현에 대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승계 계획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이영훈은 유현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석이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에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했죠. 영석은 실제로 누군가를 시켜 유현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왜 회장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은 벨리나 호텔의 5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로비에는 특별히 화려한 샹들리에 장식이 더해졌고 호텔 곳곳에 축하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영훈은 아침 일찍부터 로비에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죠. 유현도 평소보다 바빴어요. 행사를 위해 모든 구석구석을 더 깨끗이 청소해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로비 중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어요. 갑자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위를 향했죠. 천장의 장식 구조물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이영훈이 외쳤습니다. 모두 비키세요. 위험해요. 사람들이 황급히 흩어졌지만 한 노부인이 넘어져 제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구조물이 점점 더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유현이 망설임 없이 노부인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서요. 유현은 노부인을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천장의 장식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고 그 무거운 잔해가 유현의 몸을 덮쳤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유현아. 이영훈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달려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유현을 끌어냈어요.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유현의 희미한 목소리에 이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유현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이영훈은 자신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의 모습은 평소의 위험 있는 회장과는 달랐어요. 그저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의사가 나왔을 때 이영훈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 며칠간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내일쯤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이영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의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부탁했고 병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은정에게 했던 약속이 울려 퍼졌어요. 우리 아이 잘 지켜줄게.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이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새벽녘 조용한 병실에 이영우는 잠든 유연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나약했는지 모른다. 네 어머니를 떠나보낸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병실 문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영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는 비로소 영훈의 약점을 찾아냈다고 생각했죠.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산하며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현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병실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든 이영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회장이 여기 있는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기억나는 마지막 순간은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던 순간뿐이었죠. 유연의 작은 움직임에 이영훈이 눈을 떴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많이 아프니 의사 선생님을 부를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왜 여기 계신 거죠? 이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였죠. 사실 난 네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아마 난 네 아버지일지도 몰라. 유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진심이다. 25년 전 난 네 어머니 김은정과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너무 나약했고 내 꿈을 좇느라 그녀를 떠나보냈지. 그때 은정이 임신 중이었다는 걸 난 뒤늦게 알았어. 유연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남긴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언젠가 그가 널 찾아올 거야. 그리고 그 특별한 머리핀. 어머니가 왜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죠. 이영우는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쉬어. 천천히 생각해보고 준비되면 얘기하자. 내가 기다릴게.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영석 이사님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회장님의 경영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를 논의하자고 합니다. 이영우는 쓰게 웃었어요. 그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영석이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리라는 것도요. 그래. 가자.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군. 병원 병실의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유현은 어제의 충격적인 고백을 곱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25년간 아버지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가 나타났다니. 게다가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어요. 김 간호사가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도 들려 있었어요. 유현 씨, 이거 어제 김 비서님이 가져다 주셨어요. 유현 씨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하시던데. 유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가지고 다니던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떨며 상자를 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낡은 편지 한 통이 고이 접혀져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가 물러가고
병실에 홀로 남은 유연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내 딸 유연에게. 네가 이 일기를 읽는다면 그때는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유연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어머니의 글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기장에는 25년 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젊은 김은정과 이영훈의 만남, 그들의 사랑, 그리고 헤어짐까지. 은정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영훈에게 말했고,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막 시작한 사업과 아이, 그는 전자를 선택했죠. 하지만 은정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선택이라 생각했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유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를 원망하지 마. 그는 나약했지만 진심이었다. 언젠가 너를 알아보고 후회할 거야. 그를 용서해 주렴. 그리고 이 머리핀. 이것은 그가 나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야. 네가 이 핀을 쓰면 언젠가 그가 널 알아볼 거야. 그때 용기 내어 그를 만나렴. 우리 유연이는 그 눈빛을 닮았거든. 똑같이 맑고 진실한. 유연은 조용히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언젠가 그들이 만날 날을 기다렸던 것 같았죠.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왔어요. 유현 씨, 괜찮으신가요? 회장님께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지금은 긴급 이사회 때문에 직접 오시지 못하셨어요. 유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난 후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어요. 김 비서님, 제가 이영훈 회장님께 전할 말이 있어요. 이사회가 끝나면 꼭 뵙고 싶습니다. 김 비서는 놀란 눈빛으로 유연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전해드릴게요. 유연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고 그의 선택을 존중했죠. 유연도 그런 용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병실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원망보다는 이해를, 분노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겠다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담당 의사가 들어와 유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빠르게 회복 중이시네요. 이대로 가면 내일은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녀는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대로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 모든 이야기를 들을 것이었죠.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그녀 스스로 결정할 것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다시 누우며 유연은 자신의 머리핀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작은 장신구가 25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를 아버지와 연결해 준 것이 신기했어요. 운명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죠. 벨리나 호텔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20명의 이사들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고 이영석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장님의 최근 행보는 경영 판단력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특히 평범한 청소 직원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감정적 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영석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석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죠.
게다가 그는 이미 많은 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이영훈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여러분, 제 동생이 말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밝히려고 해요.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병원 가운을 입은 유현이 휠체어를 타고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유현 씨, 왜 여기에? 이영훈의 놀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유현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이영석이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청소부가 이사회에 들어오다니. 유현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제 이름은 김유현입니다. 저는 김은정의 딸이에요. 그 이름을 들은 몇몇 오래된 이사들의 눈이 커졌어요. 김은정. 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영훈과 함께 있던 젊은 여성, 갑자기 사라진 그 여자였죠. 유현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일기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영훈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영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죠. 그는 이런 전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훈은 유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정말 괜찮니? 아직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유연은 고개를 들어 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이영훈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만날 날을 기다리셨죠. 이영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유현 씨 말이 맞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죠. 25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를 이제야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동안 혼자 힘들게 살아온 우리 딸에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요. 홀로 서 있던 유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그것을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영훈은 이사들을 향해 계속 말했어요. 저는 벨리나 호텔 그룹의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결정 중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결정이에요.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이사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내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영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비원 둘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영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죠. 이영석 이사는 최근 몇 달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벨리나 호텔 로비 천장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고의로 누락시킨 증거도 발견됐어요. 영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이사들의 마음은 떠난 뒤였어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영석의 이사직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경비원들의 인도를 받으며 회의실을 떠났어요. 이사회 이후 유연은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녀는 호텔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죠. 그동안의 삶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사이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유연은 평소처럼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매주 화요일 아침, 그녀의 집 앞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함께요.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유연에게 건강은 어떠니?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길 바란다. 언제든 준비되면 연락해. 기다릴게. 아버지로부터. 유연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이영훈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유현 자신은 아직 완전히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 도착한 편지에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유연에게 오늘은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구나.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네 어머니를 떠올렸단다. 은정은 봄을 좋아했지. 특히 벚꽃 피는 계절을 기다렸어. 그녀와 함께했던 마지막 봄에 우리는 이 호텔 근처 공원에서 벚꽃 아래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었단다. 그때 그녀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난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아버지로부터. 유연은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벚꽃을 특별히 좋아했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군요. 조금씩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주의 편지는 더 깊은 고백을 담고 있었어요. 유연에게 오늘은 네 어머니의 생일이란다. 난 매년 이날이면 조용히 그녀를 위해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해왔어. 정작 그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하지만 난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어. 네가 25년간 겪었을 어려움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 세월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아버지로부터. 유연의 마음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영훈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에 적힌 한 문장이 자꾸 떠올랐죠. 너는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너도 그 눈빛을 닮았거든. 네 번째 주 유연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그녀는 이영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벨리나 커피숍에서 뵐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예요. 다음 날 벨리나 커피숍의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유연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긴장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0시 이영훈이 나타났어요. 그는 평소의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그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유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생일에 케이크를 사셨다고요. 어머니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셨어요. 이영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 항상 초콜릿 케이크를 샀지. 은정이 좋아하는 건 초콜릿이었으니까. 유연은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이 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는 평생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이영훈의 눈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은정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 난 그 순간 반해버렸지. 그날 이후로 항상 그녀의 머리카락이 마음에 걸렸단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머리핀을 디자인해서 맞춤 제작하는 거였어. 별 모양으로 했던 이유는 은정이 항상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었으니까. 유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서둘러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핀을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걸 쓰고 있으면 언젠가 아버지가 날 알아볼 거라고요. 이영훈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유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유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영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 그의 가슴을 짓눌러온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유현은 머리핀을 매만지며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모든 게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아버지를 알아가고 싶어요. 이영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는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유현은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때로는 벨리나 커피숍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그리고 가끔은 영훈의 집에서요.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영훈은 은정과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유현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영훈의 눈은 그리움과 후회로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유현은 이제 그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름이 깊어갈 무렵, 유현은 영훈의 제안을 받아들여 호텔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닌 직원복지기획팀 소속으로요. 그녀는 자신처럼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복지팀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유현은 사무실에 남아있는 영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늦으셨네요. 영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응, 조금 일이 있어서. 네가 제안한 복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었어. 유현은 아버지의 옆에 다가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너도 그 눈빛을 닮았거든.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영훈은 놀란 눈으로 유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의 그것과 똑같은 빛이요. 내가 제안한 복지 개선안,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특히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해요. 그들은 호텔에 숨겨진 영웅들이니까요.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구나.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건 어떨까? 벨리나 그룹 산하에 은정재단이라고 이름 지으면 좋겠다. 유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감격에 차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들은 함께 재단 설립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유현은 아버지의 경영 철학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영훈은 딸의 열정과 진정성에 감동받았어요. 가을이 시작될 무렵, 유현은 완전히 영훈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배우는 관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다시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고맙구나, 유현아. 유현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벨리나 호텔 본관 로비에는 새롭게 단장한 은정 갤러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벽면에는 명예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25년 전 젊은 시절의 김은정 흑백 사진과 함께 유연의 컬러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그 밑에는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은정 1975-2022 우리 호텔의 영원한 별. 그리고 그의 딸 김유현 벨리나의 새로운 빛. 아침 일찍 이영우는 여전히 호텔 로비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로비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은 은정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유현이 영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직원복지기획팀의 팀장이자 은정재단의 이사였어요. 준비는 다 됐나요, 아버지? 영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다 됐어. 네가 직접 준비한 행사니까 완벽하겠지. 행사장에는 벨리나 호텔의 모든 청소 노동자들이 초대되었어요. 그들은 평소와 달리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주인공으로 자리했습니다. 영훈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벨리나 호텔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은정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재단은 우리 호텔에 숨은 영웅들, 특히 청소 노동자 여러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어요. 앞으로 교육 지원, 의료 혜택,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영훈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김은정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다시 찾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딸 유연을 세상에 남겨주었죠. 영훈의 시선이 객석에 앉아있는 유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될 김유현 이사를 소개합니다. 유현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머리핀을 꼭 같은 자리에 꽂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제가 청소부로 일할 때 여러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세라는 것을요. 청중들은 공감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유연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벨리나 가족이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영훈과 유연은 벨리나 커피숍의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이 처음 대화를 나눴던 그 자리였죠. 영훈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은정이 하늘에서 보고 있었을 거야. 분명 자랑스러워했을 거고. 유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어디선가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유연은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호텔 로비를 거닐었어요. 그들은 함께 호텔의 운영을 논의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살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한 달 후 벨리나 호텔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이영우는 유연에게 트로피를 건넸어요. 이건 모두 네가 이루어낸 거야. 감사해. 유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리핀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어느 날 저녁 유연은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가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사진이에요? 은정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들이야. 여기, 이 사진 속에서 그녀는 이미 너를 가지고 있었어.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유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어요. 그날 밤 벨리나 커피숍 창가 자리에 앉아 유연히 말했습니다. 이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널 알게 된다면 반드시 알아볼 거야. 영우는 유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난 알아봤단다. 내 눈빛에서. 그 사람의 빛이 그대로 있었어. 유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게 되어 있다고.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유연은 매일 아침 이 머리핀을 꽂으며 다짐했어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별이 되겠다고. 벨리나 호텔 로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정의 사진 앞에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별이 되어 영원히 그들 곁에 머물게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